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28편 얼차려 열전.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28편은 입대한 이후 훈련소와 자대에서 받았던 얼차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94번째 이야기 얼차려 열전 1. 얼차려는 정신을 뜻하는 얼을 차리게 한다는 뜻으로 군대에서 기합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아마 기합이라는 말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순화된 우리말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얼차려는 그 당시 군인에게 있어서 공식화된 정신교육의 한 분야였습니다. 당시 육군본부에서 펴낸 육군교육교범 중에 얼차려의 실시와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교범에서 말하는 얼차려와 실제 우리가 받는 얼차려는 그 본질부터가 달랐습니다. 교범상의 얼차려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라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얼차려는 병사들끼리 상하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는 사적인 체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대에서의 얼차려는 전적으로 고참에 의해 쫄병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기합이 되었고, 그러기에 쫄병 생활을 고달프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는 소대원 모두가 동기들이기에 상하관계가 없었고,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은 중대간부와 내무반장과 조교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훈련소에서의 얼차려 시행자는 늘 교관들과 내무반장 그리고 조교들이었지요. 훈련소에서 받은 얼차려는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가 가장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모래땅 연병장에서 주먹 쥐고 엎드려 있으면 차가운 기운이 주먹을 타고 팔을 따라 등골까지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얼차려를 받다가 모래알이 주먹살 속에 박혔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래만 빼내고 며칠 두었더니 나중에 덧나는 바람에 바늘로 따고 고름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받는 것이 원산폭격. 이 얼차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두 손을 등 뒤로 돌려잡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얼음 위에서나 차가운 모래밭에서 실시하면 온몸에 냉기가 전율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얼차려는 선착순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축구 골대 선착순 5명. 명령이 떨어지면 5명 안에 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두 번에 선착순을 성공하면 괜찮지만 그나마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때로는 수십 번을 돌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실시하는 얼차려는 오리걸음입니다. 군인하고 오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걸핏하면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할만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가중되고 이 얼차려를 제대로 받고 나면 다음날 온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 오리걸음은 또다시 변형된 얼차려로 발전하는데 그것은 오리걸음을 하면서 소총을 머리 위로 거꾸로 세워서 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를 연무대 눈물고기에서 실시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가혹했습니다. PRI 시간에 사격 자세의 구분 동작 중 한 동작에서 동작 그만 상태로 멈춰 있는 것도 또한 하나의 얼차려로 종종 이용되었습니다. 이렇듯 교육 동작을 가지고 실시하는 얼차려는 총검술 시간이나 집총제식 시간에도 자주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한 동작에서 동작 그만을 지시하고 그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지요. 각계 전투교장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동작들을 기합으로 실시했습니다. 주로 많이 실시하는 것이 철조망통과 등으로 누워서 연병장을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높은 포복을 계속시키는데 자갈이 많은 곳에서 이 기합을 받으면 팔꿈치가 다 벗겨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때는 눈이 많이 내려서 이 기합을 30여 분 동안 받았는데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좀 편한 기합으로 앉아, 일어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앉고, 일어서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좌로 굴러가고, 우로 굴러가는 것이지요. 앉아 일어서 얼차려를 받을 때는 거의 구호를 붙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에 앉으면서 정신 둘에 일어서며 통일, 알았나? 이러면 우리는 얼차려 시행자의 하나 둘 구령에 앉고 일어서며 정신 통일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 구호는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마구잡이로 붙였는데 나는 쓰레기다라는 구호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앞뒤로 지침과 좌우로 굴러도 처음엔 그런대로 할만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실시하다 보면 온통 정신이 빠져서 나중에는 모두들 제각각으로 하게 되고 이어지는 것은 현찰박치기 뿐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얼차려는 헬기 타기와 관물대 타기였습니다. 헬기 타기는 팬텀기 타기라고도 불렀는데 철모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린 다음 두 발과 팔을 모두 바닥에서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을 철모 위에 배만으로 지탱해야 했기에 그 힘듦과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숨이 콱 막혀오고 뱃속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관물대 타기는 군인들의 보급품을 정리해두는 관물대에 발을 올리고 거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관물대는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1단 그리고 좀 더 나아가 2단에 발을 올리면 그 고통은 점점 더했습니다. 마침내 3단 관물대 타기를 실시하면 우리는 거의 물구나무서기 수준으로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논산훈련소의 관물대는 자대와는 달리 3단 관물대가 우리 키와 비슷한 높이였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얼차려는 그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대에 배치된 뒤에 보니까 훈련소에서의 얼차려는 신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5번째 이야기. 얼차려 열전 2. 자대에 배치된 뒤에 쫄병 시절은 얼차려가 우리의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등병에게 얼차려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 선임하사, 분대장 등에 의한 얼차려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소대에 근무하는 고참들에 의해 실시되는 얼차려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단 보충대에 도착한 즉시 받았던 얼차려는 역시 오리걸음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지겹게 받았던 얼차려였기에 그리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더블백을 머리 위로 들고 오리걸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대에 배치된 뒤에 가장 많이 받은 얼차려는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와 깍지 끼고 관물대 타기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받은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와 관물대 타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얼차려였습니다.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겹쳐 끼우는 것을 깍지 낀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엎드려서 푸스업을 하게 되면 서로 끼인 손가락의 압박으로 그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또 깍지를 낀 채로 두 발을 관물대에 올리는 깍지 끼고 관물대 타기는 온몸의 체중을 깍지 낀 손에 실어야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끊어질 듯 했지요. 그 상태에서 푸시업까지 시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얼차려를 받다가 잠시 차려시켜서 깍지 낀 손을 풀어 피를 통하게 했다가 다시 깍지를 끼게 하고 얼차려를 실시하면 손가락이 부풀어 올라서 이전보다 훨씬 큰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받는 얼차려가 원산폭격. 역시 훈련소에서 많이 받았던 머리를 바닥에 박고 두 손을 뒤로 돌려 맞잡는 전형적인 얼차려이지요. 그러나 자대에서는 이 원산폭격 얼차려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머리를 단순히 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머리 밑에 갖가지 물건들을 받쳐놓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철모, 반압뚜껑, 야전사압, 수통뚜껑 등등. 얼차려 실시자의 생각에 따라 갖가지 것들을 받쳐놓고 머리를 박아야 했습니다. 특히 수통뚜껑을 놓고 원산폭격을 하면 머리에 수통뚜껑의 동그란 모양대로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는 딱정이가 생기는 등 후유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원산폭격과 관물대 타기를 혼합하여 머리 박고 관물대 타기도 역시 원산폭격이 업그레이드된 얼차려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철교는 주로 연병장 같은 데서 단체 기합으로 실시됩니다. 일렬로 길게 늘어선 병력이 엎드려서 두 다리를 뒷사람의 어깨에 올려놓고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할만한 이 얼차려도 조금 지나면 앞사람의 다리 무게가 점점 내 어깨에 가중되기 시작하고 결국 체력이 약한 사람이 앞으로 엎어지게 됩니다. 단체로 받는 얼차려 중에 김밥말이도 있습니다. 연병장에 누워서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한 상태에서 차례로 옆굴리기를 하는 것이지요. 훈련소에서도 그랬지만 자대 역시도 훈련 과목 중에서 인용된 얼차려가 많았습니다. 호복, 철조망통과 등은 각계 전투에서 따온 것으로 훈련소에 이어 자대에서도 많이 실시되었습니다. 자대에서 새롭게 배운 사격 자세에 전진무이탁 자세가 있는데 실전에서 뛰어가다가 적을 발견하고 즉시 엎드려 사격하는 자세입니다. 이 사격 자세도 얼차려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마사토이나 자갈밭 위에서 이 자세를 연거푸하다 보면 무릎과 팔꿈치가 다 까지곤 했지요. 또 육격장에서 실시되는 PT 체조인 올빼미 체조는 모두가 얼차려로 사용될 만큼 강도 높은 체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높이뛰기와 6번 팔벌려 뛰기는 얼차려 겸 겨울에는 방한운동으로도 가장 많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앉아 뛰며 돌기나 온몸 비틀기 등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한 동작은 얼차려로서 많이 실시되었지요. 또 훈련소부터 쭉 이어져 온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등은 자대에서는 얼차려라기보다 쫄병들 군기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격장에서 많이 실시되었던 올챙이 포복은 참으로 가관인 얼차려입니다. 이 얼차려는 고참들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사격 저조자들에게 교관이나 조교가 실시했습니다. 주로 얕은 겨울에서 실시되는데 두 손을 뒤로 맞잡고 엎드려서 몸통으로 흔들며 올챙이처럼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름철 얕은 물 속에서 이 얼차려를 받으면 옷은 온통 물에 젖고 얼굴과 머리,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철에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실시해야 했고 찬 기운에 온몸이 떨려야 했습니다. 또 얼음이 깨져 온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일도 많았지요. 이등병 시절 96번째 이야기. 얼차려 열전 3. 우리가 기거하는 내무반은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침상이 있었습니다. 이 침상 사이, 즉 통로의 폭은 약 1.5m쯤 되었습니다. 이 침상과 침상 사이를 이용한 얼차려가 있으니 바로 침상철교 또는 무지개다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의 기본형은 한쪽 침상에 발을 걸치고 반대쪽 침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잡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얼차려는 실시되지 않지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실시되는데 주먹을 쥐고 엎드리거나 나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깍지를 끼는 것입니다. 깍지를 끼고 침상의 모서리에 대고 엎드리면 손가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약과입니다.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은 손 대신 머리를 침상에 박는 것입니다. 키가 170cm 정도인 사람은 그런대로 침상에 걸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사람은 침상 사이를 거의 한일자 형태로 걸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1분도 안 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국군이 날 행사병력이라 대체로 170cm 이상이었지만 개 중에는 160cm 정도의 키 작은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침상철교야말로 최악의 얼차려였을 것입니다. 또 이 얼차려를 받으며 쭉 걸쳐있는 우리를 한쪽에서 발이나 손으로 밀면 우리는 인간 도미노가 되어 모조리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얼차려를 받는 상태에서 군가를 시키는데 침상에 머리를 박고 있어 목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이용한 얼차려에는 쥐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약 30여 cm쯤 되는 침상 아래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는 얼차려입니다. 고참의 쥐잡기 실시 명령에 쫄병들은 몸을 침상 밑으로 밀어넣는데 만약 고참이 정한 시간 내에 다 들어가지 못하면 고참의 발길에 걷어차이든지 또는 다른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침상 위에서 실시하는 얼차려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압이라기보다 오락에 가까운 비밀성 눈깔빼기라는 것입니다. 주로 신병이 전입해오면 심심풀이로 실시합니다. 먼저 네모반 벽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하나 찍는데 이것이 기밀성 눈깔입니다. 그런 다음 쫄병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고추먹 꼬맨맴을 시킵니다. 한 손은 코를 잡고 다른 한 손을 그 팔 사이로 뻗어 땅을 짚은 뒤 뱅뱅 도는 동작을 하는 것이지요. 고추먹 꼬맨맴을 2~30회 시킨 다음 기밀성 눈깔을 손으로 찍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지러움 때문에 그 점을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밀성 눈깔을 빼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침상 위에서 실시하는 얼차려 중 또 하나는 돼지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참들의 심심풀이용 오락게임입니다. 무릎을 세운 채 앉아서 두 손을 세운 다리 사이로 넣어 맞잡으면 준비 자세가 끝납니다. 이 상태로 손을 쓰지 않고 발과 엉덩이로 이동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내어 침상 밑으로 떨어지게 하면 이기는 것이지요. 이 얼차려는 1대1로 하거나 다수가 어울려 서로 밀어내어 최후로 남는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참호격투 같은 침상격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패배하여 침상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얼차려와 현찰박치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 안에 수류탄, 호 밖에 수류탄이라는 얼차려도 있습니다. 이 얼차려는 야전에서 참호를 앞에 두고 실시합니다. 호 안에 수류탄 하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고 호 밖에 수류탄 하면 모두가 참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이 빠르지 못하거나 체력이 딸려서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얼차려로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한참 이 얼차려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지치곤 했습니다. 이 얼차려는 연병장에서도 실시되었고 또 네모반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연병장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지휘자가 상황을 주면 우리는 원 안으로 또는 원 밖으로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네모반에서 실시할 때는 침상 위의 수류탄, 침상 아래 수류탄이라 했습니다. 참호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는 체력 훈련을 겸한 참호격투도 얼차려 겸 교육으로 실시되었는데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육격장에서 실시되는 참호격투는 참호 안에 두 편의 병력을 몰아넣고 서로 상대편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면 그에 따른 응분의 얼차려가 또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지 않으려고 피 튀기는 격투를 벌이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어떤 장교 출신 지인이 자기의 참호격투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자기와 다른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도저히 덩치로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을 붙들고 팔을 물어뜯어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얼차려 중에 목봉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얼차려로 실시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원들이 가장 많이 받은 기합도 이 목봉체조였지요. 목봉은 커다란 통나무에 새끼줄을 감은 형태인데 이는 주로 9명이 한 조가 되어 체력 단련으로 목봉체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봉의 표준 제원은 길이 9m에 무게는 180에서 240kg입니다. 우리 중대에는 빨래 건조장 옆으로 목봉 보관대가 있었고 10여 개 이상의 목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봉이 얼차려의 도구로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는 주로 음주나 군기물란 등으로 지적된 사람들에게 지휘계통의 상급자가 실시하는데 주로 목봉을 어깨에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합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힘은 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음주로 걸린 2명이 목봉을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로 1인당 90에서 120kg 정도를 분담하여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이상을 메고 연병장을 구부하는 것이었지요. 이등병 시절 97번째 이야기. 얼차려 열전 4. 여름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모기회식입니다. 군부대 주변은 대부분 산악지대였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모기들이 많았습니다.
모기도 여간 독한 것이 아니어서 작고 까만 모기가 군복을 뚫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기들에게 마음껏 우리의 피를 빨아먹게 해주는 것이 모기회식입니다. 주로 집합을 당해 다른 얼차려를 당하고 마지막 행사로 치러지는 모기회식. 상의를 완전 탈의하거나 좀 심하면 팬티만 입은 상태로 두 팔을 좌우로 벌린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이 모기회식의 기본 자세입니다. 잠시 후면 모기들이 차려진 회식 장소에 와서 정말 마음껏 만찬을 즐기는 것이지요. 모기가 문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즉시로 현찰박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염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참으로 야만적인 얼차려였지요.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얼차려가 통닭구이입니다. 모기회식이 여름철 얼차려라면 통닭구이는 겨울철 얼차려이지요. 통닭구이는 우리 선배들이 진부령 스키훈련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얼차려라고 했습니다. 이 얼차려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눈이를 굴리는 것입니다. 구르고 있는 몸에 눈가루를 뿌려주는데 눈가루가 살갗에 닿으면 마치 침으로 찌르는 듯 따끔따끔 아프다고 했습니다. 1979년 초 스키훈련 때에는 이 얼차려를 받다가 한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실시되는 얼차려 중에 팬티바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기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차려는 주로 지휘관들이 음주나 싸움 등 문제를 일으킨 사병이나 문제를 일으킨 분대, 소대 또는 중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때로는 모두들 잠든 오밤중에 영문도 모르고 기상당해 얼차려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팬티바람으로 집합하면 그 다음은 역시 구보나 포복, 철조망 통과 등의 기압을 곁들이게 됩니다. 여름철 비라도 오는 날에 이 기압을 받으면 온몸이 흙투성이를 뒤집어 써서 인간 인절미가 되곤 했습니다. 팬티바람 얼차려는 실시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갖가지 주문이 뒤따르는데 이것이 또한 가관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팬티바람에 소총 들고 집합이라든지 팬티바람에 기관총 들고 집합 정도는 기본 아이템이지요. 한 번은 어느 선임하사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팬티바람에 화이발을 뺀 알철모를 쓰고 단띠를 차고 한 발에 군화, 한 발엔 영내화를 신고 남은 군화 한 짝은 입에다 물고 기관총을 메고 집합. 참으로 광대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집합하여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습니다. 화이발을 빼낸 알철모는 턱끈을 했음에도 머리 위에서 덜렁거리고 알몸에 찬 탄띠의 살갗은 벗겨지고 탄띠에 달린 수통은 엉덩이를 때려댔습니다. 군화와 영내화로 짝짝이 신발을 신은 발은 높이가 맞지 않아 절룩거리며 뛰어야 했고 입에 문 군화는 가슴을 때려대더군요. 이 모습으로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뛰는 광경이 눈에 그려지나요? 이 정도면 얼차려의 한계는 사라지고 실시자의 재량에 따라 그 종류와 방법은 무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얼차려는 FM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대마다 장소마다 각기 다른 얼차려의 추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얼차려를 받으며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옆전우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속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얼차려가 생활의 일부가 된 우리였기에 그 어떠한 얼차려를 받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견디고 감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순간만 지나면 이라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얼차려의 대명사인 구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얼차려의 기본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구타는 사실 얼차려라기보다 하나의 폭력이었지요. 훈련소에서 내게 교훈을 준 어느 선배의 훈련 수첩에 써있던 말처럼 100대의 매를 맞을 각오만 되어 있다면 그 역시도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고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위안 삼으며 견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